여러분, 단어 안 외우면 안 돼요. 그러면 점수가 팍팍 나올 것 같잖아요. 그죠? 100문제 중에 단어가 좌우하는 문제가 더해보면은 대략 단어 포기는 그냥 토익 포기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학원에서 토익 RC 파트를 강의하고 있는 박가은 선생님입니다. 자, 토익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단어 때문에 고민해 본 적 있으시죠? 단어 공부 꼭 해야 되나요? 저는 문제 푸는 건 너무 재밌는데요. 단어 외우는 건 너무 지겨워요. 그리고 안 외워져요, 선생님. 토익 단어 공부를 앞두고요.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 제가 오늘부터 하나씩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고민. 단어 공부 꼭 해야만 하나요? 단어 외우기 너무 싫은데요. 안 해도 되나요?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여러분, 단어 안 외우면 안 돼요. 자, 들어보세요. 토익 RC가요, 총 100문제, 파트 5, 6가 46문제, 파트 7 독해가 54문제. 자, 근데 파트 5, 6 문법 문제잖아요. 그 중에서도 진짜 문법 문제 그리고 단어 문제 나눠보면요, 딱 반반. 게다가 독해는 또 뭐가 좌우한다? 단어가 좌우하죠. 독해 한 문장 쭉 읽는데 모르는 단어가 2개만 나와봐요. 바로 멘붕이죠. 상상 독해하고 막 소설 쓰고 난리 나죠. 그런 독해 문제가 총 54문제인데 그럼 전체 100문제 중에 단어가 좌우하는 문제가 더해보면은 대략 79문제. 와, 거의 80%나 되네요. 그러니 단어 공부를 안 하면 토익의 RC 문제에 80% 버리는 꼴이죠. 이러니 단어 공부 안 하게 되면 토익 점수 안 나올 수밖에요. 단적으로 말하면요, 토익 시험 앞두고 문제풀이 스킬만 열심히 갈고 닦은 A 학생, 그리고 토익 시험 앞두고 문제도 풀고 단어까지 외워준 B 학생, 이 둘 중에 누가 더 점수 상승폭이 클까요? 저는 자신 있게 단어 암기까지 마친 B 학생이다라고 답해드릴 수 있어요. 물론 문제풀이 스킬로 문제 풀면서 시간 단축하고 더 많이 딱딱딱 풀고 그러면 점수가 팍팍 나올 것 같잖아요. 그죠? 그치만 이런 문제풀이만으로 고득점 나오는 학생은 누굴까요? 외국에서 한 5년, 10년 살다 와가지고 영어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토익 그냥 유형만 알고 시험에 가면은 딱딱 답 나오는 그런 친구들이죠. 문제풀이 스킬, 유형 파악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부분의 우리 토종 토익커들은요, 그것만으로는 점수 상승이 힘듭니다. 따라서 결론은 뭐다? 단어는 피할 수 없다. 단어 포기는 그냥 토익 포기다. 자, 단어 공부가 필요한 이유 이제 팍팍 각인이 되셨을까요? 자, 그렇다면 지루하고 너무 하기 싫은 토익 단어 정복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박가은이 해커스에서 신토익, 구토익, 구구, 토익까지 토익커들과 함께 쭉 해왔거든요. 그 학생들이 해커스 토익 기출복화책으로 어떻게 단어를 정복했는지 그 노하우를 다 알고 있어요. 자, 앞으로 해커스 토익 기출복화 교재 200% 활용법부터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토익 점수까지 팍팍 올릴 수 있는 단어 공부법까지 토익 단어 정복의 노하우 여러분께 하나씩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책은 이걸로 딱 정했다. 이건 뭐 토익 복화의 클래식이다. 바뀔 때마다 최신 경향에 발맞춰가지고 개편되고 또 개편이 되고 토익 이렇게 나온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까지 해주고 있어요. 박가은이 오늘부터 딱 정해드립니다. 제가 예고편에 단어 공부 토익 점수 따려면 필수이다 라고 인사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러니까 결론은 토익 점수 나오려면 단어 공부는 피할 수가 없다는 거. 그럼 무엇으로 어떻게 시작을 할까? 사실 토익 공부에 대한 꿀팁들이 인터넷 한번 클릭만 해도 5만 가지가 나오는 꿀팁 천지인 세상이잖아요.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다. 이런 결정장애 토익커들을 위해서 박가은이 오늘부터 딱 정해드립니다. 하나하나 다 구체적으로 정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딱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만 따라오시면 돼요. 자, 우선 시중에 있는 교재 중에 제일 유명한 책을 골라주세요. 자, 해커스 토익 기출복화책이 가장 유명한 거 알고 계시죠? 제가 강의하는 곳의 책이어서가 아니라 이건 뭐 토익 복화의 클래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토익에서 잊지 말 것은 뭐다? 무엇이 실제 시험에 출제되었는가이잖아요. 지금까지 ETS가 출제한 어휘들이 쫙 집대성된 자료가 있다면 그것만 외우면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실제 시험에서도 쭉쭉 문장 읽어주고 답도 팍팍 골라낼 수 있다는 거죠. 왜? 토익은 나왔던 단어가 또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 집대성된 자료가 해거스 기출복화책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냥 집대성된 게 아니고요. 매번 시험 바뀔 때마다 최신 경향에 발맞춰가지고 개편되고 또 개편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옥석을 다듬 듯 기출복화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자료니까요. 책은 이걸로 딱 정했다. 실제로 해커스 기출 토익 복화책 딱 펼쳐보시면 단어마다 출제 비율 최상, 상, 중 이렇게 나눠가지고 별표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점수 낮은 우리 토익커들은 별표 3개짜리부터 집중 암기, 고득점 원하는 토익커들은 별표 하나 있는 것까지 쫙 암기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되는 거죠. 자, 또 외운 단어를 실제 시험에 적용할 수 있게끔 토익 이렇게 나온다라고 책에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까지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우리 토익에서 파트별로 뭐가 정답이었지 이거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책 잘 보시면요. 파트 5, 6 정답으로 나왔던 건 연두색 동그라미가 돼 있고요. 파트 7에서 출제가 자주 됐던 단어들은 하얀색 동그라미로 표시가 돼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노랭이 한 것만 딱 정리하시면 그간 파트별로 정답이었던 토익 기출 단어 쫙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책을 어떻게 소화할까? 단어 공부 어떻게 시작하지? 자, 바로 다음 편에 제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 이 단어책은 어떻게 외우면 좋은가요? 단어 공부 어떻게 시작하죠? 자, 그거에 대한 답 오늘 드디어 알려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 토익 단어 교재 추천해드렸던 거 다 기억하시죠? 자, 복화책의 바이블 해커스 토익 기출복가로 토익 단어 공부하자는 거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이 단어책은 어떻게 외우면 좋은가요? 단어 공부 어떻게 시작하죠? 자, 그거에 대한 답 오늘 드디어 알려드립니다. 자, 우선 우리 해커스인들이 복화책을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해커스인들은 해커스 토익 기출 복화책을 완전히 씹어 드시죠. 2개월 과정 정규반 학생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첫 한 달은 굵은 글자로 구성이 된 핵심 빈출 단어, 요거를 데이 1부터 데이 30, 30까지 쭉 암기를 하고요. 두 번째 달은 핵심 빈출 단어에다가 플러스로 뒤쪽에 수록된 기초 단어, 800단어, 900 완성 단어들까지 쫙 암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통 교재 한 권을 2번 이상 봐주면서 암기하는 게 우리 해커스인들의 필수 과정이죠. 자, 그리고 책 한 권을 사면 꼭 끝까지 못 보는 학생들 많죠? 네, 집중! 그런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여러분 단어요 혼자 외우지 마세요. 단어 암기라는 게 너무 재미가 없다 보니까 혼자 공부하다 보면 진도가 안 나가죠. 어제 외웠던 단어가 가물가물해지면 다음날 그걸 다시 또 봐야 되나? 아니면은 뒤에 챕터로 진도를 그냥 나가야 되나? 이런 것도 고민된단 말이죠. 게다가 또 가장 큰 문제가 혼자 공부할 때 의지박양 요거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 보면요 챕터 1만 열심히 보잖아요. 그죠? 수학도 집합만 엄청 잘 풀어. 문법책도 챕터 1의 명사만 기가 막히게 잘 풀잖아요. 그죠? 대신 뒤쪽은 완전 깨끗하죠? 책 한 권을 끝까지 본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 게 바로 스터디 모임이죠. 해커스 토익 기출 복화를 같이 암기할 멤버를 모아가지고 함께 외워주셔야 합니다. 주변의 친구들한테 야, 너 나랑 같이 스터디 할래?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구성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온라인 사이트에 가서 수시로 스터디 멤버가 구성 중인 글을 보고 신청하셔도 괜찮습니다. 거기서 멤버를 구해서 모임 멤버들끼리 같이 진도를 정하고 규칙도 정해서 외워주는 거죠. 그렇게 모인 팀 멤버들이 순서를 정해가지고 돌아가면서
통하면서 단어 테스트를 출제를 합니다. 참고로 hackers.co.kr 사이트에 가시면요. 단어 시험지 자동 생성기가 있어요. 이 생성기에다가 범위, 또 출제 문항 수 등을 딱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딱 테스트 페이퍼가 만들어지니까요. 출제하는 분들도 손쉽게 문제를 만들어 오실 수 있어요. 꼭 사용해 보세요. 자, 그리고 이때 주의점, 요거는 영상 마지막에 제가 따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해커스인들이 복화책을 공부하는 방법과 의지박약 친구들에게 추천하는 스터디 모임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스터디 모임 공부할 때 주의점 확인해 주시면서 전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영상에서도 박가은쌤의 토익 단어 정복을 위한 꿀팁들 계속 이어집니다. 단원 스터디 멤버들 잘 들으세요. 멤버들은 꼭 벌금제를 운영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금액은 자유롭게 여러분이 정하셔도 괜찮아요. 일단 멤버가 결성이 되면 총 디파짓 예치금이라 그러죠. 그거를 한 보통 3만 원 정도 이걸 미리 걷어가지고 한 분께서 따로 보관해 주시는 거죠. 그 모임이 근데 끝나는 날, 즉 노랭이 보카를 데이 30까지 모두 테스트로 치르는 날에 이 디파짓 3만 원은 돌려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요. 중간에 만약에 그만두시는 분께는 디파짓 돌려드리지 않을 겁니다. 라는 원칙을 딱 정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팀원 중에 한 분이 총무로 선출되시면요. 그 분께서 날마다 단어 틀린 개수를 팀 멤버들별로 기록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벌금은 단어 하나 틀리면 100원이다 또는 50원이다 또는 스터디 모임에 지각할 경우 1000원이다 또 결석시는 2000원이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팀원들과 합의하에 정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함께 스터디에 잘 참여해주신 분께 이 디파짓을 돌려드리는 거죠. 근데 실제 우리 해커스인들은요 모인 디파짓으로 마지막 날 즐거운 회식을 하기도 한답니다. 자, 이렇게 벌금제를 엄격하게 도입하시면 스터디 모임이 와해되지 않고 끝까지 유지될 수 있고요. 또 팀원들 간에 은근히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게 되면서 긴장감을 갖고 어휘양기를 하실 수 있게 된답니다. 나는 결정장애 갈팡질팡 의지박약이야. 나를 못 믿겠어 하시는 분들은 꼭 스터디로 단어 공부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만의 암기 비결을 공개해 볼게요. 자, 먼저 휴대폰에 다운받아 주세요. 또르르르 예쁘게 접힌 A4 용지 하나가 남게 되는 겁니다. 바로 준비해서 단어 암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외우고 또 외운 뒤에 도로 까먹지 않으면서도 또 빠른 시간 내로 가급적 많은 단어 암기할 수 있는지 저만의 암기 비결을 공개해 볼게요. 자, 먼저 휴대폰에 해커스 기출복화 mp3를 다운받아 주세요. 참고로 노랭이 mp3 파일은요, 영호조식 버전, 미국, 영국 버전, 노래가 나오는 챈트 버전 등 굉장히 다양한 버전으로 있으니까요, 취향에 맞게 골라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여기 설명단에 mp3 파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페이지 적어놨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럼 mp3 파일을 받았으면 그날 외울 분량을 미리 가볍게 들어주는 식으로 예습을 해주시는 겁니다. 통근길, 통학길, 지하철, 버스 또는 혹은 길을 걸을 때, 혼밥을 할 때 노랭이 mp3로 외울 부분을 미리 가볍게 들어주시는 거죠. 들으면서 가볍게 따라 읽어주시면 더 좋겠죠. 이렇게 하면 무심코 버리기 쉬운 자투리 시간을 활용을 해서 무의식 혹은 의식적으로 단어를 예습하게 되는 셈이라서 실제 집중으로 외우실 적에 암기 시간을 많이 단축시켜 줄 수가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나중에 리스닝, 스피킹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복화책을 펴고 책상에 딱 앉아서 외워줄 시간. 먼저 A4 용지를 하나 준비해서 반을 접어줍니다. 그리고 또 반을 접고 또 반을 접어서 8등분을 만들어주세요. A4 용지에 8개의 칸이 생겼죠? 자, 그럼 이제 노랭이 책을 딱 펴니다. 단어를 집중해서 하나씩 읽어주고 또 밑에 예문들도 또한 집중해서 읽어줍니다. 그리고 A4 용지의 첫 번째 란에 단어를 영어로 차례로 적어주세요. 그렇게 모든 단어들을 적어주고 나면 이제부터는 셀프 테스트 모드예요. 노랭이는 덮어주시고 왼쪽에 적힌 영어 단어를 보고 오른쪽 칸에 한글 뜻을 써보세요. 다 적었으면 책을 펴고 이제 채점을 합니다. 아마 많이 틀렸을 거예요. 틀린 단어에다가 형광펜을 쫙 영어, 한글 표현 다 포함해서 길게 쫙 표시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 영어가 적힌 칸은 이제요, 안 보이게 접어주세요. 한글로 단어가 적힌 칸이 맨 왼쪽에 오게 해놓은 상태로 형광펜으로 찍 하고 표시된 단어들만 또 셀프 테스트를 치릅니다. 이번엔 한글을 보고 영어 단어를 적어주는 거죠. 채점을 해봅니다. 역시나 또 틀린 단어가 많이 나오겠죠. 자, 그럼 또 반복이에요. 노래기를 한 번 더 읽어주거나 다른 종에 몇 번 적어보거나 그렇게 해서 암기. 자, 그리고 나서 또 형광펜으로 길게 쫙. 자, 이제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아시겠죠? 또 한글 부분을 안 보이게 접어주고 오른편에다가 형광펜을 칠한 단어들만 영어 뜻을 적어줍니다. 자, 이렇게 몇 번씩 칸을 채워나가면서 셀프 테스트 그리고 암기, 또 셀프 테스트 그리고 암기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A4 용지의 8번째 칸 정도까지 가시면 거의 모든 단어가 마스터가 돼 있을 거고요. 또르르르 예쁘게 접힌 A4 용지 하나가 남게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단어 공부하시다 보면요, 8칸짜리 또르르르 A4 용지가 잔뜩 쌓이겠죠? 이때 중요한 포인트, 이 또르르르 A4 용지 그냥 버리지 마세요. 단어 암기를 잘하려면요, 그 단어에 반복 노출되는 것이 필수예요. 실제로 한 번만 외우고 반복 암기 안 한 단어는 머릿속에 남아있을 확률이 30% 이하.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암기해준 단어는요, 머릿속에 남을 확률이 60% 이상이 됩니다. 또르르르 A4 용지는요, 잘 모아뒀다가 3일 주기로 셀프 테스트를 한 번 더 치러주세요. 자, 예를 들어서 월, 화, 수요일까지 외운 또르르 단어들 모아서 수요일에 쫙 누적해서 셀프 테스트, 또 목, 금, 토일까지 외운 단어들 모아가지고 쭉 토요일에 누적 셀프 테스트 해주시는 거죠. 선생님, 그럼 일요일은 쉬어도 괜찮나요? 그러면 좋은데 일요일에도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쭉 외워준 거 셀프 테스트 해보시는 게 훨씬 머릿속에 쏙쏙 오래 박힐 수 있을 거예요. 단어가요. 그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꿀팁대로 단어를 외워준다면 아무리 토익 단어 젬병, 난 토익 단어 1도 몰라 이런 친구라고 해도요, 차근차근 단어 정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또르르 A4 용지가 쌓여 나갈수록 하루하루 여러분의 토익 점수도 바바박 높아질 거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영상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신 후에 바로 mp3 파일과 A4 용지 준비해서 단어 암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굵은 글씨 아래에 있는 그 작은 글씨로 된 파생어랑 반어랑 동의어, 유의어 이거 어떡하지? 자, 일단 자,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토익 복화 암기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토익 단어 외우는 꿀팁 하나 더 나갑니다. 바로 파생어 활용하기. 여러분 이미 노랭이 mp3를 듣고 또 또르르 A4 용지에다가 단어를 촥촥촥 암기하고 계신 거죠? 자, 그렇다면 한 번쯤 굵은 글씨 아래에 있는 그 작은 글씨로 된 파생어랑 반어랑 동의어, 유의어 이거 어떡하지? 라고 고민해 보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일단 굵은 글씨 단어를 외워주실 때 파생어를 같이 외워주시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 버거우시다면 노랭이 복화를 1차로 외우실 때는 그냥 굵은 글씨에 있는 표현들 그것만 외워주시고요. 2차로 한 번 더 외워줄 때 파생어를 도전하시고 또 3차로 한 번 더 또 볼 때 반의어, 유의어를 그때 도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선생님 저는요 굵은 글씨에 있는 그 굵게 된 단어들 그거 절반 이상 아는 단어인데요 하는 분들은요 처음에 그냥 한 번에 외우실 적에 그냥 파생어도 함께 공부해 주는 것이 가능하실 거예요. 노랭이 복화의 파생어 꼭 외워라. 근데 그 이유는요.
이 파생어들의 규칙을 잘 아시면요. 토익 문법 문제 중에서 품사 자리 문제 정답을요. 바로 빨리 맞출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 1에 있는 certification, 명사, 증명, 증명서 이 단어 한번 보시면요. 그 밑에 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 어휘가 총 3가지가 등장을 해요. 거기 보시면 certify, 동사, 증명하다, certified, 형용사, 증명된, 공인된, the certificate, 명사, 증명서 이렇게 단어들이 쭉 나란히 나와 있어요. 이 단어들을 보시면 fy로 fy로 끝나니까 동사구나. 또 ed로 끝나니까 형용사였어. 또 ate로 끝나는 명사도 있고 shun으로 끝나는 명사도 있네. 이런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되죠. 토익은 품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험이기 때문에 지금 본 파생어들이요. 선택지 A, B, C, 데이비드에 쪼르르 함께 나온다는 거. 따라서 교재에 수록된 파생어를 공부하시면 선택지에 나올 각종 단어들을 그냥 한 번에 마스터할 수 있고요. 또 한 단어만 제대로 기억을 해도 가지치기로 여러 단어를 한 번에 암기할 수 있게 되니까 파생어 공부라는 건 토익에서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또 필수적인 공부가 되겠죠. 근데 이때 certificate 요거랑 certification 이 둘 다 명사인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걱정 마세요. 자, 짜잔! 토익 이렇게 나온다. 이런 코너가 교재에 준비되어 있죠. 거기 보시면 둘의 의미 차이도 설명을 다 해주고 있어요. 해커스 노랭이 복화는요. 각 단어마다 이렇게 토익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출제 포인트가 빠짐없이 설명이 곁들여 있기 때문에 다른 자료 굳이 찾아보지 않으셔도 이 책 한 권으로 certification에 관한 모든 출제 포인트를 한 번에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영상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파생어 공부까지 곁들여서 노랭이 복화 완벽하게 소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자, 아래 케이스들의 본인이 해당되는지 한번 보시고요. 자, 먼저 첫 번째 케이스. 전 열심히 토익 시험 문제를 풀었더니 신발 사이즈예요. 자, 다음 두 번째 케이스. 토익 점수 600 이상, 그리고 이제 800 이하인 분들. 자, 그리고 마지막 나는 800은 넘었어요. 그러나 그 이상의 고득점 필요해요 하는 분들은요. 여러분의 토익 고득점은 분명히 달성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노랭이 복화를 본인의 점수대별로 소화하시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박가은 선생님이 알려준 꿀팁들 모두 활용하고 싶은데요. 사실 선생님 저는요. 토익 총점이 신발 사이즈라 가지고 그 꿀팁들이 너무 버거워요 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쌤 저는 사실 토익 점수가 굉장히 좋은 편이어서 노랭이 안 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아래 케이스들의 본인이 해당되는지 한번 보시고요. 제가 설명드리는 복화 활용 방법 골라보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케이스. 전 열심히 토익 시험 문제를 풀었더니 신발 사이즈예요. 그냥 찍었으면 더 잘 봤을지 몰라요 하는 분들. 자, 이런 분들은 정말 기초가 부족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노랭이 복화를 거듭 반복 공부하셔야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토익 점수 기준 600점 이하인 분들은요. 자, 아래의 방법으로 반복 학습합니다. 항상 mp3로 예습. 자, 그리고 1차로 암기할 때 굵은 글씨 단어만 빠르게 데이 30까지 부지런히 암기합니다. 이때 하루에 데이 2씩 외워가지고 2주 안으로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해보세요. 물론 그보다 더 빨리 끝낼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2차 암기로 들어가셔서 그때는 파생어까지 빨리 암기를 들어가 줍니다. 그 다음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3차로 외울 때 예문을 그때 읽어주시면 이제 그제서야 문장의 의미가 좀 와닿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 4차까지 암기 가야 됩니다. 그때는요 뒤쪽에 기초 단어에 도전해서 암기를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교재 하나만 추가. 우리의 목표는요, 토익 고득점이니까 이게 실전 문제를 좀 어느 정도는 풀어줘야 해요. 그래서 문법, 독해 공부가 병행이 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600 이하 학생들이라면은 해커스 토익 기본 교재를 구입하시거나 인강을 수강하시면서 토익 공부량을 늘려나가 주셔야 해요. 자, 그렇게 공부를 진행하시면서 동시에 노랭이 암기도 당연히 병행이 되는데요. 자, 이제 5차 암기군요. 5차 800, 900 단어까지 도전해서 암기. 너무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노랭이 복화는요, 목표 점수가 나올 때까지 데이 2씩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암기한다고 생각해 주셔야 맞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케이스. 토익 점수 600 이상, 그리고 이제 800 이하인 분들. 자, 이분들은요, 1차 암기 들어갈 때 파생어 바로 외울 수 있습니다. 이때 예문도 바로바로 읽어주면서 공부해야 더 효율이 좋고요. 이 점수대 분들도 데이 2씩 외워주시면 좋죠. 자, 그리고 이제 2차로 암기할 때 그때 반이어랑 유이어, 또 뒤쪽에 보면 플러스로 800어휘, 900어휘가 있잖아요. 그거까지 커버해 주세요. 이 점수대 분들이 추가로 같이 공부하기 좋은 교재는요, 해커스 토익 정규 레벨의 교재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나는 800은 넘었어요. 그러나 그 이상의 고득점 필요해요 하는 분들은요. 노랭이를 처음 암기, 1차 암기 하실 적에 파생어, 예문, 유의어, 반의어, 800어휘, 900어휘까지 본인이 커버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한 번에 소화해 주시려고 애써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800, 900 단어들 중에요. 좀 의미가 와닿지 않거나 좀 어렵게 느껴지는 단어는요. 또 별개로 따로 사전을 검색하시면서 또 거기서도 예문도 보고 그렇죠? 그렇게 추가적인 노력을 곁들여서 공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요 점수대 분들은요. 해커스 토익 실전서로 함께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만약에 본인이 토익이 아닌 다른 영어, 예를 들어서 탭스나 토플 등으로 영어 공부의 기초를 다진 적이 있다고 해도요. 노랭이 복화를 반드시 빠르게 보는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토익은 비즈니스 잉글리시다 보니까요, 비즈니스 상황에서 각 단어가 다른 시험과는 다르게 다른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걸 모르고서 그냥 문제를 푸시면요, 뜻을 알고 있는 표현이 나와도요, 정답을 고르기가 힘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토플에서는요, performance 하면 보통 이제 공연, 연주 이렇게 나오는데요, 토익에서는 이게 실적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빠르게 데이 1부터 데이 30까지 쭉 정리를 해 두셔야지 토익의 상황에 맞춰서 어휘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토익 초보부터 영어 고수까지 원하는 토익 점수를 얻으려면요, 반드시 한 번 이상은 봐야 하는 해커스 토익 기출복화책. 여러 번 거듭거듭 공부할수록 이 책은 너덜너덜해지겠지만요, 내 아들, 딸들한테 이 누래진 노랭이 복화책을 기념으로 물려줄 테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한 권을 정성껏 반복하시면서 정복해 나가다 보면요, 여러분의 토익 고득점은 분명히 달성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이 박가은의 토익 단어 암기 방법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아쉬워요 하는 분들은요, 여기를 눌러가지고 선생님하고 인강에서 만나요. 해커스 유튜브 좋아요, 구독도 신청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선생님은 여기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